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콜라보 제15회 7월 5일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연결 상태가 늦어서요. 이제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엄경영 소장님, 우리 엄문호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요, 날이 비가 오는 듯 안 오는 듯 지금 올 것 같아요. 오후에. 남부지방에는 온다고 하는데 지금 장마 시작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토요일부터 장마 시작 또는 네. 혹자는 소나기라고도 하는데요. 네, 토요일부터 장마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걸로 돼 있고 네. 아마 당분간은 수도권은 조금 비가 안 오나 봐요. 아, 예. 아무튼 비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네, 진짜 비 피해 없고, 그 다음에 모두 건강하게, 요새 이제 보통 장마 때 되면 불쾌지수가 높잖아요. 불쾌지수 없이 건강하게 7월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역시 많은데요. 지난주가 슈퍼위크였어요. 별별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이 오늘까지 해서 3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29일 윤석열 총장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이재명 지사, 그 다음에 오늘 7월 5일 날 이낙연 전 총리 해갖고 네. 이제 대선 주자 2위를 달리고 있는 분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29일 날 홍준표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긴 했어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고, 그날 또 황교안 전 총리도 전 대표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윤희숙 의원이 했고요. 윤희숙 의원이 또 했고요. 7월 1일은 김두관 의원도 했어요. 아, 김두관 의원도 국회에서 빨간 카페트 깔아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전 의원도 오셨다고. 아, 예, 후원회장이라고 이시잖아요, 지금. 이해찬 네. 전 대표는 도대체 후원회장을 몇 군데를 맡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러게 말이에요. 역시 인기가 높으신가 봐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해서 대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본물을 터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는 민주당이 국민 면접관을 이용한 TV 토론이 2차례가 있었어요. 네. KBS 토론하고 당내에서 국민 면접관 중심의 토론이 있었고요. 오늘 또 JTBC와 MBN이 5시 반부터 오늘 또 2차 토론을 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공동 송출한다고 저희도 하니까 프레지던트 TV하고 이은영 TV가 네, 공동으로 같이 한번 같이 송출해가지고 보도록 하고, 이번에 보니까 전에 선거랑 좀 다르게 이 자기 채널에서 그걸 중계를 연결해갖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쪽 채널에 와갖고 댓글창을 활성화시키면서 하는데 훨씬 더 그게 재밌어요. 왜냐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댓글창에서 막 같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재밌는 그런 대선 관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일단은 지난주에 대선 후보 출마 선언도 있었지만 또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윤석열 전 후보의 이제 앞으로 통칭을 다 후보라고 할게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 당했고요. 7월 2일 금요일이죠. 네네. 그리고 또 와이프가 인터뷰를 했어요. 뉴스버스라는 매체랑 인터뷰를 했는데 줄리가 지금 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국민 면접관 토론에서 1위를 하는 이변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위는 하는데, 여론조사에서는 1위인데 지금 국민 면접관 토론에서는 3위 밖으로 밀려나가지고요. 계속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대선 판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속에서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변화. 그리고 참 오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정세균 총리와 이광재 지사가 단일화를 정세균 총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건들이 다 이제 이 대선 지지율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대선 후보 지지율, 그 다음에 조사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치 지형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돈의 상황 속에 있는 이 대선 후보 지지율이 정치 지형 자체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좀 살펴보는 것으로 저희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일단은 가장 주말에 또 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PNR 조사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조사는, PNR 조사는 머니투데이라는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일요일 날 오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ARS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머니투데이 조사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
이 양자 구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49.8, 이재명 후보가 41.8. 그래서 이제 격차가 일주 전에 비해서 조금 더 커졌거나 뭐 비슷하게 유지됐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였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장모 건 때문에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데요. 다른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대체로 이재명 지사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ARS 조사 방식인 이 머니투데이 조사에서만 유독 이 격차가 크게 나고 또 뒤지는 걸로 나왔다. 이렇게 네.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특히 이거 PNL 조사는 양자 대결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이 대선 판도 현상인데 여기서 양자 대결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꽤 높은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걸로 지금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장모 사건이라든지 장모 구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와이프 그 줄리 문제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제 조사 그 시기를 보면요. 네. 7월 3일 조사를 했어요. 예. 7월 3일이면 토요일이잖아요. 구속된 이후니까. 예. 그러니까 뭐 모든 이슈가 이제 다 반영이 됐는데 문제는 응답률이 3.3%로 좀 낮은 이런 이제 ARS 조사 기법이라서 네. 그러니까 ARS 조사 기법에서는 응답률이 좀 낮고 또 응답률이 낮게 되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만 응답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적극 빗도층이 이제 적극 빗도층 또는 적극 지지층의 의견이 과다 반영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조사가 주말에 또 나왔는데요. 뉴시스가 의뢰해서 글로벌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글로벌 리서치는요, 제가 여기 다녔어요. 그래요? 예, 여기서 사회조사본부 이사를 했죠. 이은영 소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여기 지금 그 6월 30일에서 7월 2일까지 총 3일간 조사를 했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응답률은 PNR 조사보다는 좀 높아요. 여기가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13%. 예, 13% 나왔고요. 사실 이게 그 전화번호, 그러니까는 표본 추출하는 그 DB가 유무선 그 구성비가 어떻게 되냐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유선 15%에 무선 85%를 이용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양자 대결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가 44.7%, 윤석열 후보가 36.7%로 오차범위 좀 살짝 넘어가는 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3자 대결은 이재명 후보 42.3, 제3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인 윤석열이 29.8, 국민의힘 후보가 9.5% 이렇게 해서 지금 이 3자 대결 결과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양자 대결에서 지금 다 3자 대결로 갈 때, 그러니까는 이게 윤석열 후보를 무소속이나 그 다음에 제3정당에 놨을 때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빠지는지를 봤더니 거의 한 1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글로벌 리서치 유무선 혼합 비율이 네. 무선이 85, 네. 유선이 15%. 그러니까 유선 집전화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갤럽 조사 기법하고 똑같아요. 네. 네, 똑같고 이 조사가 6월 30일에서 7월 2일까지 조사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윤석열 장모 법정 구속이라든지 네. 줄리 의혹이 이제 일부는 반영이 되고 네. 일부는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조사 결과를 같이 보시면 네. 그러니까 SBS가 입소스 의뢰로 7월 1일 날 발표한 조사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상 대결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42.2, 윤석열 총장이 39.2. 그러니까 이 격차가 조금 더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것이 이제 윤석열 장모 구속이라든지 줄리 의혹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연령별 후보 지지도를 갖고 왔어요. 네. 보시면 최근에 2030의 민주당 이탈 현상이 조금 이제 심하죠. 발견이 좀 되고 있었는데 네. 이 조사 결과를 보시면 의외로 2030이 그렇게 많이 이탈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20대, 그러니까 18, 19세 포함해서는 34.9대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 27.8. 오히려 이재명은 조금 앞서 있고요. 30대는 이제 조금 더 격차가 더 크고, 네. 40대야 이제 우리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네.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옛날에 20, 30대는,
그러니까 2050으로 묶여서 범진보 성향을 보였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0, 30대에 무당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당층은 주로 이제 진보 성향, 즉 민주당 지지 성향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20, 30대 무당층은 정말 무당도 모르는 무당도 알 수 없는 네. 그런 이제 이 서국을 갖고 있다. 아재 개그예요, 그거. 네. 어쨌든 아재 개그이긴 하지만 네. 정말 이제 이 투표 향방을 알 수가 없는. 예, 점칠 네.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리지널 무당층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재밌는 조사 결과인데요. 이게 지금 그 글로벌 리서치의 3자 대결 조사가 그 비슷한 거를 리서치뷰가 27일에서 30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여기도 휴대전화 85%, 유선전화 15% 비중을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인물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당의 소속, 그러니까는 그 인물 없이 그 당의 후보가 될 경우에 어떻게 지지할 거냐 이걸 물어봤는데요. 민주당의 후보는 38%, 국민의힘 후보도 38%, 제3지대에 있는 후보는 6%, 정의당 후보는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뭐 오차 범위 없이 그냥 박빙으로 나타났고요. 제3지대가 6% 정도 나타나서 이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제3지대에 있거나 무소속으로 나갈 경우에는 6%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인물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근데 아주 최악의 가장 낮은 지지율까지 떨어진다고 할 때는 6%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의 특징은 네. 약간 보수 성향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이 예. 아니고 어제 오늘에 걸쳐서 네. 이재명 지사가 안동을 방문해 갖고 이제 점령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해방 시기에 미군이 이제 한반도에 왔고 383 이남에 왔고 또 그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어떤 이제 발언 맥락에서 점령군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걸 세게 비판했단 말이죠. 세게 비판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 측도 굉장히 세게 같이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가요? 이게 지금 사실은 29일 날 6.29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고 도리도리 하신 다음에 이 좀 본인의 포지셔닝을 약간 보수, 그러니까 중도, 예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 중도지대를 좀 포괄을 하고 있었는데, 출마 선언하고 나서 이 보수 쪽으로, 약간 더 강성 보수 쪽으로 지금 포지션이 이동을 했어요. 약간이 아니고. 많이 이동했죠. 많이 이동. 그러니까 그 이동하는 그 선에서, 첫 번째 나온 메시지가 바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점령군 발언 메시지인데요. 이게 왜 이쪽으로 더 포지셔닝을 이동을 했냐면은, 그날 대선 후보 출마 선언 때도 약간 태극기 부대처럼 보이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성으로 지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모 구속 사건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검증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부인과 관련한 법정 관련한 문제들이 6-7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이 되더라도 이 강성 지지층을 잡고 있으면 하락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좀 포지셔닝을 약간 좀 강보수 쪽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네. 이슈 바꿔치기를 한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장모와 줄리를 덮기 위해서. 한 번 덮기 위해서 더 자기가 더 보수의 극단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이제 의혹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6월 29일 날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의 어떤 경력으로 볼 때 장모 재판이 유죄로 판결 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걸 알지 않았나. 당연히 알아서 출마 선언을 땡겨서 한 거죠.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땡겨서 하고, 아니면 만약에 장모가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 난 다음에 출마 선언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모 유죄 판결 나고 나서 원희룡 지사를 만나서 만찬을 했어요. 원희룡, 권영세, 여러 권영세 의원도 만찬했고. 대외협력위원장인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에 보수 행보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다. 네. 이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 정치 구단처럼 네. 이슈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포지셔닝도 우측으로 이동하고 이슈 바꿔치기를 하면서 본인의 지지율의 하락을 좀 막는
그런 지금 상황이어서 이번에 나온 조사들을 보면 약간 의아하실 거예요. 왜 지지율이 도리도리윤이 이렇게 더 폭락을 해야 되는데 왜 폭락이 안 됐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이슈 바꿔치기가 네. 저는 이제 일부 성공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참으로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이재명 지사를 실명으로 공격한 적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그 이재명 지사가 사실 소련이 해방구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 좀 무리하게 끌어다가 비판을 그렇죠. 했죠. 그럼 소련은 뭐 해방군이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게 깠어요. 네. 깠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지지율 하락을 막고 동시에 최근에 이제 이 홍준표 의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 뭐 2위 자리를 이제 넘보고 있으면서 공격을 세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보수 야권 내 2위들이 고개를 못 들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저희가 그 프레지던트 TV와 인형 TV가 동시 송출하고 있는데요. 저 별의 여우님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이 하나 터져가지고. 그래요? 네, 그쪽엔 안 터졌나요? 축하드립니다. 네, 프레지던트 TV도 좀 슈퍼챗 팍팍 쏴주세요. 저희는 이제 구독과 공유가 더 급합니다. 구독과 공유, 좋아요 좀 부탁해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 얘기하다 제가 지금 슈퍼챗 때문에 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 사실은 그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빠질 걸로 전망이 유력하게 되고 있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왜냐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제3후보가 네. 권력 욕망 또는 권력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정몽준 전 안철수 대표? 그렇죠. 네. 정몽준 월드컵 조직위원장, 그다음에 2007년에 고건 전 네. 국무총리, 2012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이제 2017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쵸. 근데 요 4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다 이 온실 속의 화자처럼 자란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권력 의지. 내가 뭐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겠다. 이게 이제 권력 의지잖아요. 네. 권력 욕망 또는 이게 없어서 망했는데 제가 보기엔 윤석열은 권력 욕망이 굉장히 크다. 권력 욕망은 대체로 한 3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모 의혹이나 준리 의혹도 윤석열 총장의 권력 의지를 구상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멈추면 그렇죠.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갔죠, 뭐. 감옥 가길 바라는 거죠, 지금. 네. 당연히 가야죠. 잘못을 저질렀는데. 네, 아무튼 이제 감옥 갈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죽어도 못 멈춘다. 네.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보수층의 집권 의지가 어느 때보다 지금 강해요. 네. 36살 이준석 당대표를 출범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명박근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윤석열 총장을 후보로 만들어서 반드시 집권하겠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권력 욕망의 구성 요건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문 대통령 또는 민주당과 싸우면서 지지율을 쌓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과거 4명, 홀랭이 4명 지적했잖아요. 네. 이 권력 의지가 없는 이런 분들하고 좀 차원이 틀리다. 사람이 더 못됐죠. 어떻게 보면. 왜 한마디로 말하면 뭐 그렇죠. 네, 제가 말하는 이 못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강하다라는 거를 좀 제가 달리 표현한 거고요. 한마디 좀 점잖게 얘기하면 나쁜 남자. 나쁜 남자가 선거는 이긴다. 네. 지금 소리 하울링이 심하다고 하는데 사운드가 겹친대요. 피디님. 그 대표님 이어폰으로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이 저도 사실 그렇게 봐요. 이게 쉽게 빠지긴 빠지는데 이게 이렇게 폭락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장모 구속 사건도 그 윤석열 후보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라든지 증거가 나와야지 이게 폭락을 하는 거지. 그게 없이 그냥 장모의 나쁜 행위, 악행과만 관련해서는 이게 좀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지율을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가 어렵다. 하지만 조금 빠지긴 빠질 거예요. 네, 거기엔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당내에서 2위 후보들이 좀 통리까지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최재형 후보도 지금 상당히 2위까지 올라오려면 사다리 한참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명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죠. 많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또 그분은 워낙 착한 남자라서 과연 2위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오히려 그분은 약간 좀 맞아요. 네. 고건 전 총리와 비슷한 네, 스타일인 네,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의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난관이 부닥쳤을 때 그거를 뚫고 나갈 정도는 아닌 듯한 네.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다자 대결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KSOI가 월요일 매주 발표를 해요. 네. TBS하고 이제 같이 발표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은영 소장님이 네, KSOI 대표. 제가 있었던 네, 네. 회사니까 네, 제가 KSOI 전문가이시니까. KSI 전문가. 이 로고 여기 쓰이는 로고도 제가 만든 겁니다. 여기가 지금 지난번 조사 다자구도 때 최재형 후보를 안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안 넣었어요? 까먹었나 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KSI 추세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한 6% 포인트 빠진 상황에서 조금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지금 흐릿해가지고 31대 30. 그래서 네, 거의 네, 지금 박빙 구도를 보이고 있고요. 네. 이재명 지사는 20대 후반에서 맞습니다. 지금 조금 상승을 해서 30까지 지금 상승을 2%포인트 정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자구도는 이제 앞으로도 이건 의미가 없는 조사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여야를 섞어놨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조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앞으로는 이제 지금 그 PNR이 하는 양자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그 3자 대결 구도 네. 그게 이제 조금 더 주의 깊게 그 추이와 트렌드를 살펴보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조사 자료들이니까 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네네. PNR 조사 한번 다시 볼까요? 네. 7월 4일 날 발표한 조사인데요. 지금 요것도 다자구도죠. 네. 다자구도인데 여기서는 같은 지금 ARS인데 이게 지금 KSI도 ARS 조사잖아요. 근데 차이가 또 같은 다자인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36.1, 이재명 후보가 26.2, 이낙연 후보가 13.7, 홍준표 후보가 4.6, 추미애 4.1, 정세균 3.2, 최재형 2.5, 유승민 2.5, 박용진 0.8. 예, 그 외에 그 무당파층은 한 거의 없네요. 한 4~5% 정도. 네, ARS는 거의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머니투데이 조사하고 KSOI 조사 그 차이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네. 일단 응답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SOI 응답률은 7.1%좀 네. 높죠. 네. 그래서 이 KSOI 조사가 조금 더 현실을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KSOI 여론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한 가상번호를 100% 썼어요. 네. 네, 근데 이제 PNR 조사는 휴대전화 RDD 90%, 네. 유선전화 RDD 10%. 이렇게 해서 얘네는 이제 지금 가상번호가 아니고요. 이미 번호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거잖아요. 가상번호를 안 쓰는 이유가 뭔가요? 돈이 많이 드니까 안 쓰는 거고요. 가상번호 비용이 드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가상번호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고 사실 지금 열흘 전에 또 신청이 그렇죠. 되고. 시간도 미리 아마 이게 정기조사하는 데들은 미리미리 신청을 하는데 가상번호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좀 든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가상번호 100%만 해서 꼭 정확하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전체적인 이따가 뒤에서 이 정치 지형을 보면은 알겠지만 보수가 상당히 그리고 중도도 상당히 지금 많이 사이즈가 늘어난 상황이어서 가상번호 100%만 조사했을 시에 그 데이터가 약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이 그러니까 보이지 튈 수 않는, 있다. 예, 튈 수가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사이즈들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다자 대결인데 그 글로벌 아까 글로벌 네. 리서치와 뉴시스가 의뢰해서 글로벌 리서치가 조사한 걸 보면은 여기는 지금 다자 구도에서 이재명 윤석열이 26.5 대 25.0 거의 지금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9.4, 홍준표 3.6, 유승민 2.9, 추미애 2.4, 최재형 2.4 등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그 무당파층이 꽤 높아요. 21% 정도 돼가지고. 네. 없다 잘모름까지 합치면 예, 그렇죠. 예, 네, 꽤 네.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예. 이준석 네, 후보를 넣은 대선 후보 지지도.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넣어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왜 이거는 이렇게 좀 한 겁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고 한 번 넣어봤나 봐요. 이준석 좀 띄워주기를 하려고. 일종의 옐로우 저널리즘인 거죠? 약간 그런 거죠. 이준석을 포함했을 때 이게 이준석이 지금 당대표가 대선 후보 출마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연령 때문에. 그렇죠. 40세. 예, 그런데도 이 넣는 거는 무의미한 짓이다. 문항 하나 아깝게 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릭 수를 높여서 네. 전재료를 많이 받기 위한 고육주책이다. 아니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걸 넣을 필요가 진짜 전제료도 못 받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았거든요. 저기 나이가 지금
40세 이하라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 문항 하나 하는데 얼마나 아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문항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이준석 넣었을 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졌다. 3% 정도, 3%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거 보면 되게 기분 나빴겠네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아까도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향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 거냐. 입당하고 나서 지지율이 또 폭락이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언제 입당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전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들이 안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검찰 수사도 있고 또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력 부재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지금 그 우클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장점으로 여겨지는 중도 확장이라든지 젊은층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해서 입당할 때나 안 할 때나 그러니까 결과가 마찬가지인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더 넘어가 간단하게 볼까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지금 여전히 그 이재명 지사가 빅데이터 상에서는 더 상승 흐름을 탔고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꺾였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당내 경선이 이제 불이 붙고 있고요. 8대1로 그러니까 현재 구도가 형성돼 있잖아요.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그 언급량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연관어 맵은 저희가 그냥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정치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걸 이제 훑어보기 위한 건데요. 이재명 지사는 뭐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1위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상승세에 있다. 이걸 이제 나타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민주당 경선, 뭐 대선 이런 거 쭉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조국이 이제 갑자기 1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아마 장모 구속건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모 구속을 뭐 최강욱 의원인가요? 최강욱 대표가 이제 고발을 해서 이게 이제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장모가 구속됐는데 그 지휘권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 발동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와 연계가 없었다는 게 판결이 나가지고 전반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의 연계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롭게 분석을 시도하는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 지형은 사실 보수가 조금 우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많이 우위에 있었죠. 뭐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도 AR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한 10% 가까이 국민의힘이 높고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 여론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지금도 높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아직 절반이 넘어요. 아직도 높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치 지형이 계속되면 사실 이게 보수 쪽의 승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것이 조금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걸 저희가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국 지표조사 먼저 말씀하시죠. 지금 전국 지표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고요. 7월 1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35%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상승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29%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지금 정의당이 숫자가 4%네요. 그리고 지지정당 없음도 꽤 지금 높은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색깔이 잘 안 나타나가지고 지지정당 없음도 지금 꽤 그러니까 요 25%. 25%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꽤 많이 지금 상승을 했어요. 27, 29, 32, 35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당대표 출범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컨벤션 효과가 이제 계속 나타났었는데 이것이 좀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전국 지표조사 추이로 보면 한동안 접전을 펼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4월 재보선 때는 뭐 일부 이제 역전이 돼 있었죠. 그런데 한 3, 4개월 정도 이런 국면이 계속 되다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은 좀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그 조금 떨어지는 이런 추세를 보이는데 네. 문제는 그 이은영 소장님 이게 가상번호 100%를 써서 한 조사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가 조금 그러니까 튈 가능성은 제가 없나요? 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데 조사랑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 게 지금 거의 없거든요. 없고 아마 이제 이거를 굳이 저희가 해석을 해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당내 그런 갈등이나 경선 연기론이나 이런 것들 수습하면서 이제 드디어 경선을 시작하는 모습이 있어서 약간 이제 결집하는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근데 다른 조사들도 정당 지지도가 네. 그러니까 그 대체로 KSOI 조사도 그렇고요. 조금 이제 접전을 펼치면서 국민의힘은 조금 떨어지고 민주당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그 요거를 정당 지지도는 사실 무응답하고 다 연계해가지고 좀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저도 좀 볼 때 정당 지지도가 좀 약간 트렌드가 굉장히 지금 조사 기관마다 회사들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준비해 한 번 더 예. 보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갤럽에서 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 추이 요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때마다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 기대 이렇게 해서 네.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이렇게 조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는데 여기 점선이 이 정권 교체 여론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 뭐 한 9월, 10월, 11월까지는 정권 유지 여론이 높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쭉 높아졌는데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 그 15일, 그러니까 뭐 4월 2주 조사 정도 되겠죠. 네. 이때 정권 교체가 55%였고 정권 유지가 34%였어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19%포인트 정도 차이로 그쵸.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정권 교체 차이만큼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차이만큼 이 득표 차이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 조사,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조사에서는요. 정권 교체가 49, 네. 정권 유지가 38. 그러니까 네. 격차가 11%포인트 차이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차이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당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지사는 정권 교체 그 여론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확보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면에서 지금은 여야가 접전 국면에 들어섰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들과 연관된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면서 아마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좀 이게 해볼만 하다. 왜냐면 네. 그 대선 후보 선언하면서 그런 기류가 있었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 괜찮네.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네. 자신감이 붙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선 토론으로 돌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그 지표들이 좀 좁혀지거나 상승하거나 이런 흐름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지금 아까 그 에코 문제는 좀 잡혔나 봐요. 자, 소리가 정상화됐다고 하고 지금 프레지던트 TV 쪽에 계신 분들 좀 댓글창 읽어드리면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이재명이 많다. 이렇게 인생의 장밋빛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답변을 저희 해주세요. 프레지던트 TV 독자 중에 상당수가 네. 이재명 지사 지지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내 인생의 장밋빛님 우리가 지금 이 무당파층에서는 그 보수 중도들이 좀 있다 그랬나 없다 그랬나요? 그 안에 있나요? 무당파층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무당층은 20대가 제일 많아요. 그쵸. 거의 한 50% 정도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30대가 한 거의 40%, 40대가 한 30% 이런 식이에요, 무당층이. 네. 그런데 예전에 그 2030 무당층은 범진보 성향, 그러니까 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을 네. 많이 보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4.7 재보선에서 확인이 됐죠. 네. 2030이 민주당을 일부 이탈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쵸.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니고. 자, 왔다 갔다 네. 스윙부터예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재보선 투표율을 보니까 네. 대략 한 2030이 45% 정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투표율이. 그러니까 투표 안 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무당층은 뭐 무당도 모르긴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죠. 좀 약간 이제 그동안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약간 빠져나왔을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관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분이 그래서 전화 안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이재명 지지자가 더 많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거는 조금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화 열심히 받으십시오. 전화를 일단 받아주세요. 전화를 안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요거는 조금 로직이 그 리저너블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리저너블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 찾아보세요. 리저너블. 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 쉽게 말씀하세요. 이 시청자한테 그런 부담을 떠넘기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사과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요, 왜 무당파층에 누가 더 많은지 한번 그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네. 지속적으로 그 문제는 리뷰를 통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께 서비스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은영 TV의 채팅창에는 지금 그 어저께 주말에 있었던 그 TV 토론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글을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예. 뭐 대환장쇼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 민주당 TV 토론은 네. 이게 이제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네. 다리가 찢어진 꼴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니까 민주당 방식으로 하면 되죠. 그 쓸데없이 블라인드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저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예, 좀 블라인드는 저는 페북에 썼어요. 블라인드 그 인터뷰는 없앴으면 좋겠다. 그거 보다가요 열받아서 그냥 짜증나서 나갔어요. 아니 당당하게 내놓고 하면 되지. 네. 뭐 죄졌습니까? 네. 민주당 각성을 촉구합니다. 네, 여기 지금 자꾸만 그런 글을 올려주세요. 구하기 개쇼 이런 이상한 글을 자꾸 올리지 마시고요. 네. 오늘 한다니까 잘하겠죠 오늘은. 네, 그래도 네. 이제 저희가 네. 이 변명을 한다면 민주당이 네. 또 변화에 이 몸부림을 치다가 날개가 좀 부러졌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이제 문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 네.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이은영 소장님. 네, 리얼미터가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7월 5일날 발표했는데요. 긍정평가는 38.0, 부정평가는 58.1%가 나왔습니다. 지금 부정평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1.5%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44%까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한 38에서 43, 4 요 정도까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갤럽에서도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갤럽 조사는 지금 비슷하네요. 38%가 나왔고 부정평가가 54, 거의 비슷하네요. 연령별로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연령별로 보면은 20대가 긍정평가 27, 그 다음에 30대가 긍정평가 48, 40대가 긍정평가 53, 50대와 60대가 40, 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3, 40대가 대통령 지지율이 좀 복원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30대가 과거에는 많이 뒤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네. 거의 박빙으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네. 30대가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20대 문제는 뭐 거의 그 60대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네. 이 20대에 대한 대책을 좀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솔직히 저는 20대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이 청년 빈곤이거든요. 청년 그렇죠. 빈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부자는 아니지만 네.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20대가 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 네. 굉장히 암울하다. 그래서 이 청년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저는 뭐 1,000만 원 더 주고 뭐 이런 식이 아니고 네. 정말 공공 부문에 대한 과감한 혁신 네. 그리고 노동 유연성 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청년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된다. 네. 단순히 청년 비서관 임명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된다. 네. 이런 거를 민주당 지지층이나 문 대통령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고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은영 지금 채팅창은요, 계속 지금 민주당을 아주 사랑하는 지지자들이 계속 민주당을 디스하는 글을 계속 올려주시고 계세요. 뭐 빡쳐요, 뭐 불만이 많다, 누가 저런 유치한 발상을 했냐.
김혜영은 면접관이 아니다. 추미애 화이팅. 여기 저희 쪽은 추미애 지지자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네. 어쨌든 좀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오늘 더 잘할 거니까 한 번 더 지켜봐 주세요. 네. 전화 2번 받았다는 분이 지금 계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여론조사 할 때 이 전화 2번 받으신 분들은요, 응답이 이제 2번 중복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대세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 이게 이제 전산상의 오류로, 네. 혹시 2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인데 그렇게 이제 조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2번 오면요, 한 번만 받으세요. 2번 또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든 사회 소셜 크레딧이잖아요. 사회적 자산이면서 신뢰이기 때문에 2번 절대 받지 마세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프레지던트 TV 쪽은 처음 방송할 때보다 지금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숫자는 얘기 안 하겠어요. 네. 지금 프레지던트 TV가 지금 10,000 조회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좀 10,000 조회수가 터지면 좋겠는데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앞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지금 사실 좀 지형 변화, 지형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 급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오늘 이게 앞에서도 대선 후보 지지율 쭉 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누가 1위냐 지금 그거거든요. 소장님은 그래서 지금 누가 1위라고 보십니까? 지금 대선 8개월 남았는데 네. 8개월 전부터 누가 이기냐고 예측하라고 하면 좀 잔인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굳이 예측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의 정치 지형,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정당 지지도나 뭐 정권 교체 여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민주당이 다소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 다만 후보의 어떤 경쟁력은 네.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후보가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네. 다소 우위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은 아직 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렇게 보면 저 집단이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가? 그쵸.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되게 혼돈스럽잖아요. 근데 반면에 민주당 쪽에 이제 뭐 이재명 후보나 뭐 기타 다른 후보들은 상당히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 네. 이런 면에서 한 0.5에서 한 1.5포인트 차이로 네. 민주당이 다소 유리하다. 합쳐서 보면. 네, 그렇게 저도 생각이 돼요. 이번 대선이 상당히 박빙의 구도. 아까 우리 나왔잖아요. 38대 38. 그러니까 아마 97년도 대선이 아마 격차 표가 한 39만 표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차이로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유, 이은영 채팅창에는 여전히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면접관을 윤서방으로 교체하라 이런 글이 올라오네요. 네, 엄청 화가 나셨나봐요. 민주당 좀 잘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점심도 안 먹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계속 민주당을 꾸짖고 계십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지자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슈퍼 사장 추미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하나만 마지막으로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1위는 그렇다 치고, 지금 저희 둘이서 비슷하게 민주당이 약간 우세한 쪽으로 봤잖아요. 민주당 후보가. 그러면 두 당 중에서 누가 더 못합니까? 불안성이 어느 당이 더 많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그걸 입증하기 좀 곤란한데요. 네. 이게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네. 출범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 됐고, 윤석열 후보도 등판한 지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대체로 다 드러나 있는데, 네. 다 드러나 있는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는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네. 이제 그러니까 이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민주당도 잘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기 계속 올라와요. 지금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민주당 욕하는 거를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장 아름답게 말씀해주신 끼부리는 사람님이 민주당 정신을 차리자,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주말에 좀 아주 큰 게이트 비슷한 게 지금 보도가 주말 저녁부터 됐어요. 그래서 오늘 좀 오전에 보도가 됐는데, 경북 쪽에 어떤 수산업자가
언론사와 정치인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슨 포르쉐 차를 뭐 제공을 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TV조선 앵커와 그 논설위원 이동훈 대변인 사태가 다 그쪽하고 다 연계가 네, 돼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캠프에 폭탄이 하나 곧 터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 특검, 그러니까 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특별검사죠. 네. 네, 박영수 특검이 그 이은영 소장님이 말씀하신 수산업자한테 포르쉐를 받았다. 네, 사모님이 이제 받았다.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산업자가 뭐 동네방네 온갖 군데 다 예. 돈 주고 차도 주고 막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네. 박영수 특검은 또 이 현 정부가 임명한 특별검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야 가리지 않고 네. 이제 게이트로 이렇게 이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오늘 기사 제가 막 아침에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그 인사 문제가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왜 상승하나요? 하고 물어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답변을 하나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뭐 제가 보기에는 딱히 잘못한 게 없다. 네. 예, 이런 여론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과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열받아 있는데 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딱히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뭐, 국민들이 대통령 생각하는. 그 가족 게이트나 이런 게 지금 네,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깔끔하게 네, 네. 국정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수산업자라는 분이 네. 그 불임 산업의 김태우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다고 지금 합니다. 우리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엄청 정확해요. 진짜 어디서 이렇게 정보들을 가지고 따로 어디 정보 받으시는 데가 있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수산업자가 여기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밝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네, 구속도 있을 텐데 그럴 리가 없겠죠. 네. 이 혹시 특혜를 받아서 감옥에서 감옥에서 이거 SNS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넘어야 될 9분 응선, 8분 응선 엄청 많습니다. 이번 대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소장님?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정말 네.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시청자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그 데이터 읽어주는 콜라보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후 시간 행복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이렇게 그냥 싹 끊고 나가려니까 너무 좀 송구하긴 한데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그 우리 틱 프레지던트 TV 쪽은 지금 또 많이 몇 명 더 들어오셨어요. 깨시미님이 또 들어오셨어요. 깨시미님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12시에 찾아뵐 테니까요. 꼭 들어와 주세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최초로 성공적으로 했네.